80. 팔꿈치 관절에서부터 32cm 거리에 있는 8kg 물체를 한 손으로 잡고 있다. 팔꿈치 관절의 회전 중심에서 손까지의 중심 거리는 16cm이고 이 부분의 중량은 12N이다. 팔꿈치에 걸리는 반작용의 힘은 얼마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미지화 시킨 후 그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기가 편합니다. 즉 이거를 이미지화 시켜보면 위팔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래팔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돈이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물건을 들고 있답니다. 이 물건의 무게가 8kg이에요. 물체를 들고 있을 때 몸통에 붙어있는 어깨에 의해서 중심축으로 놨을 때 물건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32cm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손과 아래팔의 무게도 있겠죠. 어떤 중량이 있을 겁니다. 그 중량의 중심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16cm입니다. 손과 아래팔의 중량이 아래 방향으로 12N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뉴턴을 썼고 여긴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손에 올려져 있는 중량 또한 아래쪽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킬로그램에서 뉴턴 단위로 바꿔 주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1kg은 9.8 뉴턴이라는 값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8kg에 대한 뉴턴 중량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자, 9.8 곱하기 8을 해주면 되겠죠. 또 상식 하나가 또 필요합니다. 즉, 자, 힘의 평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정지되어 있는 물체의 모든 힘의 합은 0이다라는 정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힘에는 방향이 있어요. 아래로 작용하는 힘을 자, 마이너스로 놓고요. 위로 작용하는 힘을 플러스로 놓습니다. 이 물체의 무게는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턴으로 바꾼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손과 아래팔의 중량 또한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물건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팔이 처지는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지지, 즉 끌어당기는 힘이 있겠죠. 자, 그 부분은 당연히 지지 포인트로 해서 위쪽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고 정지되어 있는 거죠. 자, 이 값은 플러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값을 우리가 R2라고 넣는다라고 하면 힘의 평형한다는 이론에 의해서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즉 마이너스 9.8 곱하기 8 플러스 모든 힘은 합쳐야 되니까 마이너스 12N 플러스 R2는 0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했다고 하는 거고 요 R2를 우리가 반작용의 힘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R2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 R2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이항시켜 주면 되겠죠. 자, R2는 마이너스 한 요 부분이 이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죠. 9.8 곱하기 8. 자, 요게 다시 이항을 하는데 자, 마이너스로 돼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이항을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12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2 값을 구하게 되면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당연히 자, 9.8N을 곱했기 때문에 자, 요 가로 안에 있는 수치의 단위는 뉴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뉴턴 똑같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을 더하면 90.4 뉴턴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작용의 힘은 90.4 뉴턴이 되는 겁니다. 설명은 조금 긴 것 같기도 했는데 조금만 이해를 하면 아주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81번 문제를 풀어보면 아까 80번 문제를 좀 더 이해하는데 쉬울 겁니다.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으면서 또 이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81. 그림에서 팔꿈치의 반작용력과 모멘트 값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물건이 있고 이 물건에 작용하는 W1은 자 98 뉴턴입니다. 손과 아래팔 이 자체적인 중량은 15.7 뉴턴이라고 하네요. 그럼
뉴턴 단위가 같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일단 반작용력을 풀어볼게요. 자, 이 팔의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자, 아래로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98 뉴턴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아래팔의 중량 또한 아래로 작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5.7이 되는 거고요. 얘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자, 반작용은 여기에서 이렇게 윗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우리가 반작용력을 R2로 놓는다고 했을 때 R2는 플러스 방향을 갖습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더하면 0이 된다. 그것을 기호로 표현하면 자, 9.8 뉴턴 플러스 마이너스 15.7 플러스 R2는 얼마다? 0이다. R2를 기준으로 이 부분들을 이항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R2는 자, 마이너스 9.8 뉴턴이기 때문에 이항을 하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98 뉴턴이 되는 거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면 우리가 마이너스죠. 이 마이너스 자체가 이항이 되니까 플러스 15.7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단위 뉴턴이고요. 그래서 9.8 뉴턴 플러스 15.7 뉴턴을 하게 되면 113.7 뉴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이 즉 반작용의 값은 113.7 뉴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반작용량은 113.7 뉴턴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엔 모멘트 값을 보겠습니다. 자, 모멘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멘트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어떠한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힘을 가했을 때 이 부분에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모멘트라고 해요. 그래서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거리가 존재를 합니다. 즉, 이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몇 미터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어떠한 힘을 가하겠다라고 해서 뉴턴 퍼 미터의 단위를 가져요. 자, 힘의 평형과 같이 모멘트의 평형도 있습니다. 어떤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존재하는 모멘트의 모든 값을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힘이 가해 있어도 얘는 약간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 팔을 즉 팔꿈치죠. 팔꿈치를 중심으로 해서 모멘트가 작용을 하는데 어느 거리에서 35.5cm 떨어진 곳에 98N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회전을 하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자, 얘는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표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팔의 하중 부분은 어떻습니까? 17.2cm 떨어진 곳에서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회전을 하려고 하겠죠. 이 힘이 가해지는 자체가. 자, 우리가 이걸 모멘트라고 하는데 자,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했으니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얘가 정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 두 개의 합을 통했을 때 자,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회전을 못하게 반대 방향의 모멘트가 작용을 하게 되면 되겠죠. 그런데 이 힘을 똑같이 하면 이 물건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말하는 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꿈치 중심에서 작용하는 모멘트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플러스고 얘를 M2라고 둘게요. M2. 자, 여기서 작용하는 거는 모멘트가 작용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물건에 대한 모멘트, 팔의 하중에 대한 모멘트, 저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반작용 모멘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정지하려고 하는 힘, 즉 반작용 모멘트가 또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세 가지 모멘트가 작용을 하죠. 그러면 이 모멘트 1번, 2번, 3번의 모멘트의 합은 0이다 라는 게 모멘트 평형입니다.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게 되면 0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멘트의 작용 방향에 따라서 부호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힘에 작용하는 거랑 똑같죠. 힘의 평형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1번의 모멘트 값은 0.8 뉴턴 곱하기 자, 거리가 나와야 되니까 0.355가 되는 거죠.
이것은 마이너스 기호가 붙는 거죠. 플러스, 자 2번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2번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15.7 뉴턴 곱하기 0.172 미터겠죠. 미터. 자 여기도 미터입니다. 더하기 3 m2는 0이다. 그러면 이 값을 마찬가지로 또 이항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멘트 E는, 자, 이항을 해주는 거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얘도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9.8 뉴턴 곱하기 0.355 미터 플러스 15.7 뉴턴 곱하기 0.172 미터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요 두 개의 값을 곱해 준 다음에 더해 주게 되면 37.5 뉴턴 미터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트의 값은 37.5 뉴턴 미터가 됩니다. 82. 그림과 같이 무게 9.8 뉴턴의 어떤 물건을 수평선 기준으로 자 30도가 꺾여 있답니다. 30도가 꺾여진 상태에서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손에서 팔꿈치 거리는 자 3.5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과 아랫팔 무게 팔꿈치 거리는 0.17이 됩니다. 자, 이거를 그림에 표현해 보겠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0.17m이고요. 그리고 요 기준에서부터 이 손의 중심까지 요 거리가 0.35m입니다. 자, 모든 모멘트의 값은 0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작용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1번 모멘트라고 하고, 자, 얘를 2번 모멘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 이거를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의 반대 개념의 작용이 모멘트가 작용을 하겠죠. 요 부분에서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얘는 지금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하고요. 2번 모멘트 또한 이렇게 작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얘네 힘과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모멘트가 작용을 해야지 딱 들고 있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3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모멘트는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이고,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3번은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자, 우리가 80번 문제와 81번 문제를 풀었듯이 어떤 수평선 기준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는 부분을 했어요. 그러면 자,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려봐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수평 방향의 직각인 부분 이렇게 만들어 봐야 돼요. 즉 여기에서 작용하는,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거리를 몰라요. 우리는 이 거리를 몰라요. 이게 이제 x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얘를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즉 직각삼각형이, 자, 쟤를 해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16N이고, 그리고 자, 요구의 거리가 0.17m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요 값을 알아야 돼요. 요 값을. 요 값이 x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자, 이 세타 값이 3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30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코사인으로 구할 수가 있죠. 자, 코사인 세타는 0.17분의 x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타 값이 30도로 주어졌기 때문에 x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즉 이 x의 길이 값은 얘를 이항시켜 주면 되는 거죠. 즉 코사인 세타 곱하기 0.17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다시 표현하면 코사인 30도이기 때문에 30도 곱하기 0.17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6N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값을 직각에서 오는 요 길이로서 구하기 위해서는 즉 요 x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서 16N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2번의 모멘트 값은 자 16 뉴턴 곱하기 x 값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모멘트 1의 값인 거죠. 그런데 이 x는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코사인 30도 곱하기 0.17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x인데 이 x는 자, 코사인 30도 곱하기 0.17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 이제 손에 있는 물체 이 거리를 x 다시라고 할게요. 이 x 다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겠죠. 코사인 30도 곱하기 0.35가 되겠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거랑 똑같아요. 즉, 요 부분에 있어서 자, 이 거리가 0.35예요. 그리고 얘는 직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x 여기서부터 여기를 x 다시라고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자, 얘를 빼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0.35가 되는 거고, 자, 여기 세타 값이 있는데 이 세타는 30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코사인을 이용을 해서 여기 알고자 하는 x 다시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코사인 30도는 0.35m 분의 x 다시가 나올 거니까, 자, x 다시는 코사인 30도에 자, 요게 이렇게 가니까 곱하기 0.35m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30도 곱하기 0.35는 x 다시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멘트 값을 모두 더하면 0이 된다. 자, 1번 모멘트 플러스 2번 모멘트 플러스 3번 모멘트의 합, 즉 전체 작용하는 모멘트의 값을 다 더하면 0이다. 그런데 1번은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갖고요. 자, 2번도 플러스 값을 갖고 3번은 반대로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자, 1번 모멘트 값은 코사인 30도 곱하기 0.35 곱하기 98 뉴턴이 되겠죠. 1번 모멘트를 그림에서 보시면 자, 98 뉴턴 곱하기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거리는 코사인 30도 곱하기 0.35 미터가 됩니다. 이것을 다 더해줘야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16뉴턴 곱하기 자, 코사인 30도 곱하기 0.17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모멘트 2를 더해주면 이 전체의 합은 0이다. 이 값을 곱해주고 이 값을 곱해준 다음에 얘네들을 더해주면 32가 나오고 단위는 뉴턴 미터가 되겠죠. 계산한 걸 이제 써보면 32 뉴턴 미터 플러스 m2는 0이다. 자, 얘를 이항시켜야 되겠죠. m2는 마이너스 32 뉴턴 미터다. 또 마이너스는 자, 반시계 방향 얘기하는 거죠. 방향입니다.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단순히 그냥 32 뉴턴 미터의 모멘트 값을 갖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만약에 방향까지 제시를 해야 된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모멘트가 작용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방향은 얘기가 없었으니 그냥 32 뉴턴 미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73. 작업자가 한 손을 사용하여 무게가 100 뉴턴인 작업물을 들고 있다. 물체의 쥔 손에서 팔꿈치까지 거리 30cm, 손과 아래 팔의 무게는 10뉴턴, 손과 아래 팔 무게 중심을 팔꿈치로부터 15cm 그렇다라고 하면 팔꿈치에 작용하는 모멘트는 얼마인가? 자, 이런 거는 그림을 그리면 되죠. 자, 위팔이 있고 자, 아래팔이 있는데 자, 손에 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의 힘은
100N이고, 그 다음에 자 8의 중량은 10N입니다. 자, 이랬을 때 물체부터 8의 중심까지 거리는 30cm입니다. 그런데 얘는 우리가 미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0.3m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랫팔의 무게 중심까지는 15cm입니다. 이것은 0.25m가 되는 거죠. 자, 시그마 m은 0이다. 즉 모멘트 값을 전체 합하면 그 값은 0이 된다 라는 의미죠. 자, 일단 방향을 봐야 되겠죠. 자, 팔꿈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자, 얘도 이렇게 작용하니까 마이너스죠. 자, 그 다음에 지지하는 팔꿈치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팔꿈치에 작용하는 모멘트는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플러스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이제 바로 수식을 쓰면 되겠죠. 모든 모멘트의 합은 0이기 때문에, 자, 맨 처음에 자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1, 2, 3 더한 게 0이죠. 그러면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100 뉴턴 곱하기 0.3m겠죠. 더하기 자 2번을 또 더해야 되겠죠. 10 뉴턴 곱하기 0.15 플러스 m2는 0이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죠. 방향적인 측면이 가해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m2를 구하게 되면 32.06 뉴턴 미터가 나옵니다.